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과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명품 매장이 3인조 무장 강도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범들은 수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LA의 한 도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구독자 230만 명을 소유했던 육아 전문 유튜버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되는 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각종 자연재해와 인플레이션, 차량 도난과 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 보험국의 인상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보험사들이 결국 시장을 철수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미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주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더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 보험 지급료가 크게 늘어 적자 탈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보험사의 설명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곳은 올스테이트뿐만이 아닙니다. 스테이트팜, 파머스 등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들도 물가 인상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험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주택하고 주택보험 프로퍼티 마켓에서 보험회사가 쌓아놨던 프로핏들을 15년 동안 쌓아놨던 것이 2022년도 캐타스트로픽 디자스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프로퍼티 마켓 드리븐 위주로 해서 보험료 인상률이 적게는 1.5배에서 3.5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은 비즈니스 인슈런스뿐만 아니라 퍼스널 자동차 집보험에도 임팩을 심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입니다. 사고나 교통위반 기록이 있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거나 가격 부담에 보험사를 옮기려고 해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록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에포트, 그러니까 내 문제로 사고 난 거 말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난 거 있죠? 그것도 안 해줍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주택 소유주라면 엄브렐라 보험을 가입해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 집보험의 커버리지 리밋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됐을 때 엄브렐라, 그러니까 우산의 형태의 커버를 해주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 이상 리밋이 넘어가는 보험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주는 거거든요. 1년에 보험료가 기껏 해봐야 100만 불 엄브렐라 커버리지 해봐야 한 100몇십 불, 200몇십 불밖에 안 해요. 1년 보험료가. 만약 보험을 바꿀 계획이라면 최소 3달 전부터 보험사들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보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속상하죠.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내가 6년째, 10년째 갖고 있던 보험이 오르니까 속상하지만 또 쇼핑해보면 또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쇼핑을 하시고 대신 먼저 캔슬하거나 또 넌리뉴 캔슬이 왔을 때, 레러가 왔을 때는 꼭 2-3달 전에 미리미리 쇼핑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기 부담금인 디덕터블을 올리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대낮에 무장 강도들이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굿즈 매장을 습격해 수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훔쳐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0분쯤 웨스트 14번가에 위치한 한 굿즈 매장에 무장한 강도 3명이 들이닥쳐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제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총 5만 8천 달러 상당의 고가의 제품을 자신들이 준비한 천포대에 담거나 손에 움켜쥐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용의자들은 3인조로 구성된 남성 2명에 여성 1명으로 혼다 CR-V 차량을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 뉴저지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피해로 해당 매장이 하루 종일 문을 닫은 가운데 인근 상점 업주들은 최근 소매 절도 범죄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점심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I think the use of a gun is particularly disturbing. It's frustrating, and I think a lot of New York has been going through a kind of flux on not only security in the streets, but of course retail. It's something else. If you look at the stores they're hitting, it's kind of all over Manhattan now.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서 소매 절도 범죄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죄에 연루된 차량 2대 가운데 1대를 회수했지만 여전히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용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800만 달러어치의 화장품 등을 훔친 절도단이 검거됐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21개의 카운티에서 모두 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절도 조직의 주범인 여성과 조직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nvestigation began with more than 230 thefts at Ulta beauty stores in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stores right here in San Diego County. The head of the operation was recruiting primarily young women to enter the makeup stores, commit bulk thefts of specific high demand makeup products, and then they were sold for profit online. That profit 체포된 범죄 조직 두목은 젊은 여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화장품 등 수요가 많은 제품들을 훔치도록 한 뒤 이를 아마존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때 CHP와 연방국토안보부, 연방우편조사국 등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했으며 범죄 조직 두목의 거주지를 수색한 끝에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량 2대가 가로수와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사티코이 스트리트와 루이즈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흰색 토요타 타코마 픽업 트럭이 판다 익스프레스 건물을 들이받고 한 소형 승용차가 앞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돼 가로수 앞에 멈춰선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의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충돌 사고로 건물 내부에 천연가스 계량기가 손상됐지만 소방국이 가스 누출을 막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교차로 부근 북쪽 방향 1개 차선도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LA 건물안전부와 LA 카운티 공중보건부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빗길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육아 전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들이 각각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타주 연방항소법원은 4건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유튜버 루비 프랭크와 프랭키의 동업자인 조디 힐데브란트에게 각각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y choice to believe and behave this paranoia culminated into criminal activity for which I stand before you today ready to take accountability. 6남매 엄마인 루비 프랭키는 앞서 자녀 훈육과 관련한 육아 콘텐츠를 통해 2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인기를 모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가둬놓고 폭행을 가하거나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이어가다 아들이 집에서 탈출해 구조 요청을 하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업자인 힐데 브란트 역시 콘텐츠 제작을 돕고 학대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최대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유타주 법상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직원이 자신의 얼굴에 음료를 던진 무례한 고객에게 물을 뿌려 응징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와 뉴욕포스트 등 주류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세차를 받던 한 운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알바생의 얼굴을 향해 컵에 담긴 레모네이드를 던지자 그 순간 깜짝 놀란 여학생이 잡고 있던 호스를 운전석으로 겨누며 물을 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알바생인 18살 안나 하리키는 평소대로 차량이 세차 벨트에 안전하게 들어간지 확인하며 유압 세척기로 물을 뿌리던 도중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6,2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지지 입장과 과도한 반응이라는 비난 등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은 올해부터 도로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양쪽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되는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고만 주지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티켓을 발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은 앞으로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도로에 관련 사인이 부착돼 있지 않아도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당국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한 커플이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했으며 차운서스 리지 코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29살의 유니스 정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인 26살의 제임스 로버트 홀리는 집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도로에 뛰어들다 달려오던 차량에 받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하이웨이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도주 중 차량에 치인 사고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60대 유대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국은 지난 17일 로더힐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68살의 남성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actually walking toward me was all like bruised to be bitten or hit just because you're a Jew and now you deal with it. It is something that's very hurt.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42살의 남성 트레버 로드니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드니는 유대인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국은 현재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프의 일부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20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지프는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인해 자동차 앞 유리 자동 김서림 제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 전역에서 판매된 20만 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부터 2024년 랭글러 4x2와 2022년부터 2024년형 그랜드 체로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까지 해당 문제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등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프는 리콜 대상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소프트웨어 검사와 문제 해결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을 즉각 멈추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한 건데요.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The draft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owing to the negative vote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Council.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이사국 알제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지난달 이스라엘에 집단 학살을 방지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린 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가자지구 전역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 초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휴전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Proceeding with a vote today was wishful and irresponsible. And so while we cannot support a resolution that would put sensitive negotiations in jeopardy. 미국 측은 그러면서 알제리 초안 대신 가자 지역에서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한 임시 휴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비슷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세 번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해온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동의하면서도 휴전 결의가 이스라엘 자위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감옥에서 의문사한 나발리가 옥중 서신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언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나발리의 친동생에게 수배령이 내려지는 등 푸틴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러 중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비석 앞에 꽃다발과 함께 알렉세이 나발리의 액자가 놓여집니다. 사진 아래에는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정치적 탄압 희생자 추모비를 찾아 묵념을 한 겁니다. 나발리의 어머니는 푸틴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돌려달라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чтобы я могла ег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похоронить. 나발리가 옥중 서신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언급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도 나발리를 죽인 게 푸틴이라고 못 박으면서 남편의 유지를 이어 푸틴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의 의문사에 푸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오는 2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나발리의 암살 의혹에 대해 근거 없고 저속한 비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은 항의를 위해 러시아 대사를 불렀지만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던 러시아군 조종사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나발리의 친동생에게 두 번째 수배령이 내려지는 등 공포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병원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전공의 831명에게 정부의 복귀 명령이 내려진 셈입니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즉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우리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밝힌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공의 측 그리고 의료계와 가능한 모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의료 관련 피해 사례로 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이었고 진료 거절과 입원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끼리 근무 중단을 서로 독려할 가능성을 우려해 개별 병원의 통계 숫자는 일일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10여일 만에 자초됐습니다. 우려됐던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화근이었는데요. 기호 3번을 노리고 결합을 서둘렀다가 예고된 결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할 때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바로 이어 결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며 포부를 내세웠지만 통합을 하기엔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 출발한 한계와 함께 선거 대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은 예고된 한계였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결론을 빨리빨리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논리를 여기 와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별을 예고한 그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개혁신당은 그동안 쉬었던 정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역할을 부여해 조만간 공식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어제 바로 당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세력 확장을 위해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상황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코카콜라가 한글 이름을 쓴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접목해서 세계 시장을 노려보겠다는 건데요. 특별한 맛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한글 디자인의 독특한 맛과 향을 살린 코카콜라 제로 한류 K-웨이브입니다.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8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로 상표를 썼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을 추가해 만들었습니다. K-Wave, starting from the liquid itself, which hopefully you've already had a chance to taste, which is inspired by Korean spices, aromas, and vibrancy, to the very unique design. 다음 달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는 K-팝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한류를 특별한 맛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팝 스타들과 협업을 통해 오는 6월에 열리는 K-팝 콘서트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가수 박진영 씨를 비롯해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음악, 가사, 춤, 뮤직비디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셀러브레이션 같은 이 K-웨이브 음료까지 K-팝 팬들에게 전해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설레고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50개국에 출시한 BTS 세트에 이어
콜라에 한류를 접목시켜 만든 제품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선박에 대한 드론 공격과 함께 미군 무인기도 요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티 반군이 미군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은 드론을 이용해 홍해와 아라비아해,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등에서 다수의 미국 선박을 공격했고 미군 무인기 MQ-9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군 무인기가 후티 반군에 격추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반군은 또 아덴만에서 이스라엘 화물선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후티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연대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와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왔습니다. 북한 평양 지하철의 기존 역 이름에서 통일자가 빠진 게 확인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평양 지하철 열차 내 모니터에 나온 노선도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지하철 천리마선의 승리역과 개선역 사이에 있는 기존 통일역이 역으로만 표기된 게 확인됐는데요. 통일 글자가 삭제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평화 통일을 포기하고 정책 전환을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벚꽃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일본 도쿄의 거리.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운데요. 어제 도쿄의 낮 기온이 24도에 육박하면서 4월 평년 기온 수준을 보였습니다.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기온은 25도까지 올랐는데요. 2월에 초여름 날씨가 관측된 건 15년 만이고요. 최근 북부 홋카이도조차 영상 10도를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머스크는 SNS를 통해 뉴럴링크 임상시험 환자 소식을 전했고요.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으며 가능한 많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뉴럴링크 측은 임상 환자 상태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뉴럴링크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의 임상 승인을 받아 임상 환자를 모집했고 지난달 28일 임상 환자가 처음으로 뇌에 칩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동안 뉴럴링크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위키리스크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마지막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현지 시간 20일 시작됐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영국 대법원도 어산지가 미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어산지는 다시 미국 송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를 내 고등법원의 최종 심리가 다시 열린 거고요. 재판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오면 어산지로서는 송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CIA 요원이던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지난 2010년 빼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 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스크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글을 쓴 남성이 미국 시내 거리를 가로질러 걸어가는데요. 남성을 지켜보던 경찰은 황당해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샌디에이고 경찰국이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눈 크게 뜨고 길을 건너라고 경고한 건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 혼합 현실 헤드셋이 출시된 이후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현지 경찰이 나서 주의를 당부한 건데요. 미국에선 최근 혼합현실 헤드셋을 쓴 채 자율주행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며 헤드셋을 사용하는 이들이 자주 목격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밤중 제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이 도로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사라진 피해자 전혀 다른 곳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도로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 앞에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무언가가 보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차에 받친 보행자.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보행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40분쯤 뒤 경찰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몰고 온 차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거였는데요. 네, 보혜자는 처음 충격 후 뒤따르던 차량 하부에 옷이 걸려 무려 7km 넘게 끌려간 걸로 추정됐고요.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결국 숨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두운 도로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 돌발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감속 운행도 필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남성. 눈치를 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들더니 손을 갖다 대는데요. 누군가 차곡차곡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누가 볼세라 태연히 현장을 떠나는 남성. 불길은 금세 타올라 인근 상가와 자동차까지 덮쳤는데요. 지난달 경기 성남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다행히 화재는 초기에 진화됐고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체포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화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여죄를 더 캐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는 거리 공연을 펼치는 음악가들이 많은데요. 첼로를 연주하던 남성이 한 행인으로부터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의 한 지하철역인데요. 전자첼로 공연이 한창인데 뒤에서 검은 모자를 쓴 한 여성이 다가오죠. 흥겨운 연주에 잘해라도 하는 건가 싶은데 바닥에 놓여있던 물병을 짚더니 그대로 연주자 머리를 내려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연주자, 고통이 큰 듯 머리를 감싸쥐는데요. 경찰은 여성의 도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행적을 좁고 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잡아야 범행 목적도 알 수 있겠죠. 머리를 가격당한 연주자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공연을 무기한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미야즈시 아마노 하시다테 전망대인데요. 허리를 굽혀 가랑이 사이로 바라보면 하늘과 바다가 반전돼 보여 많은 관광객이 독특한 자세로 풍경을 감상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현지 시간 15일 한 남성이 전망대 위로 올라서더니 곧바로 허리를 숙이죠. 그때 함께 온 일행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요. 균형을 잃은 남성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장난삼아 밀친 게 큰 사고로 이어진 상황.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 어쩔 줄 몰라 하죠. 15m 높이 절벽 아래로 추락한 남성은 가슴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누리꾼들은 장난도 가려서 쳐야 한다며 밀친 남성을 나무랐고 유명 관광지치고 안전시설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미래형 헬리콥터 같은데요. 두바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 중인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21km인데요. 차로 45분 걸리는 거리를 12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요. 소음은 헬리콥터의 100분의 1 정도로 조용한 편이라는데요. 전기로 작동하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데다 조종사 빼고 승객을 4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당초 2026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더 앞당겨 내년부터 손님을 태울 수 있을 전망인데요. 누리꾼들은 하늘을 나는 택시 운행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신기하면서도 일단 운행 안정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탑승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